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살 만큼, 거의 살 만큼 삽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완치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요법을 사용해서 살려내고 생활에 조금 지장은 있지만 큰 지장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선진국의 얘기예요.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치료 방법이 개발은 됐지만은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후진국에서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연간 20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자연적 질병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질병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다른 질병들도 그렇지만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좀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에이즈 환자가 많은 데입니다.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남쪽에 집중돼 있죠. 진하게 표시돼 있는데 아프리카 북쪽은 그보다 좀 낫지만 그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참 다행스럽죠,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환자가 발견된 거는 1986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그 환자나 사망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워요. 세계에서 환자나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 이 지도를 보면 저 표시가 진한 진녹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히 적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큰 문제죠.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 남쪽 아프리카 그 지역의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스와나 또는 케냐,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평균 수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후진국이라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건강 상태가 개선이 돼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프가 1950년대 후반에 한 45세에서 50세가량 됐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부터 점점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한 60세 정도까지 수명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던 것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올라갔던 나라에서 어떤 나라는 보스와나 같은 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에이즈 한 가지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병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 에이즈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봐서는 정말 가장 큰 보건 문제이죠. 오른쪽의 리본은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어떤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인류에게 생긴 이 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인류로서 연대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리라. 그게 바로 세계화겠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세계화라는 거는 정말 세계의 모든 인류가 같은 인간으로서 골고루 잘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져야지만 그 정말 의미 있는 세계화가 될 테고 에이즈라는 질병의 극복도 그런 진정한 세계화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질병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큰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줄 이런 에이즈에 대한 관심. 우리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고 공감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세균 병일론에서 그 코오가 그 전염병의 정체와 원인을 규명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파스테르에 대해서 그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파스테르는 어떤 업적을 남겼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코오의 업적은 파스텔의 업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탄저병의 원인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것도 파스테르고, 코오 생각의 사실 대부분은 그 파스테르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뭐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연구 성과들을 좀 더 공고하게 다진 게 코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전염병의 정체나 원인에 대해서 19세기 말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파악하게 됐는데, 또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전염병을 퇴치하는 힘을 갖게 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와서 에이즈를 비롯한 새로운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전염병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전염병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또 그러한 새로운 전염병이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